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장사 없네. 저축은행도 예금 2% 금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공격적으로 지금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예금금리 내리고 있죠. 왜 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느냐? 대출금리 상대적으로 올려버리면 이거 예대 마진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예대 마진이 시중은행에 있어서는 가장 수익성의 황금 연못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시소 같은 어떤 운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객들의 어떤 금리를 좀 빼먹어야지 그래도 은행이 좀 돈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금리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리액션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담대 금리 무조건 올라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말머리는 일단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서든 깃발 꽂으래 그냥 눈에서 그냥 광선 나오듯이 그냥 올라타가지고 주담내 2월만 해도 3조, 4조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1월은 오히려 9천억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또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금융권도 지금 이 건전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적인 어떤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금융권도 시중은행 5대 은행처럼 계속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금금리를 계속적으로 낮춰야지 은행이 쓸데없는 또 이 이자 지출이 나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3.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0.7% 내린 수준인데 아마 계속적으로 내릴 거다. 왜? 저축은행 자체가 지금 자금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건설사 많이 넘어지잖아요. 건설사 넘어질수록 금융권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이금융권, 특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어떤 그런 은행들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금리 빙하기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모두 2%대로 지금 거의 추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금리 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거 넣어놔봤자 그냥 완전히 그냥 본전치기도 어려운 그런 어떤 금리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그 다음에 삼부토건, 그리고 벽산블루밍 등등 해서 건설사 줄도선 공포가 현실화가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사가 어떤 건설사 이름을 들으면 이런 건설사가 있었나? 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딱딱 이 내리에 박히죠. 그만큼 상당히 좀 이 존재감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건설업계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은행들은 감내할 수준이다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소관 PF 매각 추진 사업장이 128곳이나 되고요. 전체 34.7%에 달해. 그리고 40개 사업장 입찰 개시조차 못했어요. 적기 시정 조치까지 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말로만 실드를 치고 있는 거죠. 은행은 뭘로 보여준다? 자금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금고에서 계속해서 이 자금 자체가 회전이 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내할 만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건 설득력이 없는 거라. 과거 뱅크런 사태와 때가 시기와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 아니 그 말을 믿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 이 자금이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잘 선순환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건지. 근데 지금 물려있는 건설사들 다 넘어지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어떻게입니까? 넘어지면 다시고 자금력이 그냥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안심하라 누가 그걸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뭔가 자금 위기가 오면 그냥 돈이 그냥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썰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후에 13년 만에 톱10 적기 시정 조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은 거의 폭풍전야. 그러니까 금융권도 지금 이
중견건설사들이 넘어지면서 상당 부분 위기 상황에 와 있고, 이제 4월 되면 다시 이 중견건설사를 넘어서 대형 건설사에 가까운 이 건설사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4월 위기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시중은행에 파킹해 놓고 있는 이 예금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건설사 줄도산이 정말 4월 위기설의 진원지가 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보였던 건설사들 무너져봐. 결국 PF에 물려있는 이금융권 위기는 그냥 올 수밖에 없다. 그냥 태풍처럼 올 수밖에 없다. 세지지만 예금 대거 인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뱅크런이 그냥 어떤 개념적인, 그러니까 자산과 모든 자본시장의 가장 큰 어떤 위기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어떤 봉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 차원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 돈 그냥 공중분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에 넘어갈 건설사가 부지기수라는 얘기도 전부 다 이 건설업계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감당할 수준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작년도 4월 위기설이 나왔는데 올해도 4월 위기설 충분히 등장. 이제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눈앞에서 넘어가는 어떤 업체들이 많으니까 뭐 열흘 만에 6곳 법정 관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돈 문제라, 돈 문제. 그러니까 급전 마련이 어려울 만큼 건설사 자체의 어떤 이 자본 회수가 안 되니까 분양해봤자 미분양이고 분양해봤자 미분양이 다 잔여 물량 털어내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이 돼버리니까 썩어 나가는 거죠. 아무리 아파트 때려 지어봐. 그러니까 누가 사줄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몇몇 뭐 입지가 좋은 곳들 뭐 사람들 몰려가지고 그냥 분양이 2만 명, 3만 명 몰리지. 실질적으로 경기권, 수도권 아파트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더하죠. 완전히 지금 뭐 무너지는 어떤 미분양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생태계 지금 붕괴 상황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건설업체 포함한 이금융권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 시장도 지금 굉장히 문제죠. 한국 코스피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루가 다르게 썰물 밀물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외 자본이 그냥 저가의 어떤 그 주식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 유입세가 많고 뭐 급하게 빠져나가니까 외국인들 뭐 주말 장세 봐도 뭐 거의 3천억 정도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인마저 뭐 뱅크런 충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월에 4조를 넘게 털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4조 1237억 순매도했습니다. 순매도.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체류해 있는 자본이 별로 없다라는 건 그만큼 자본시장의 이 붕괴가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니. 갑자기 싹 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꽝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의 이 시중은행에서의 어떤 예금 위기, 그리고 금리는 낮아지고 외자는 빠져나가고 결국 뱅크런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자본시장의 위기를 인지 못한 지금 부동산 샴페인 터트리고 있는 거 봐. 와,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경기 내수 침체는 거의 극악 상황이고 지금 수출 부분도 미국의 대변수 때문에 지금 난망이다 난망 상태. 근데 부동산이 샴페인을 터트려? 이거 굉장히 좀 쎄한 분위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두리입니다. 가두리 딱 갖다 놓고 그냥 고점의 아파트 설거지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전략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이 잠재적 위기가 도사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잠시 잠깐 뭐 대출 좀 규제가 완화되는 것 같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좀 해제가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잘못 오판해서 발 들여놨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실질적으로는 서울 살기가 너무 힘든 판인데 전세도 지금 뭐 수요가 딸릴 판이고 80만 원 월세 내는 나 혼자 산다. 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전세 부분도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봤자 이 이자 부분도 굉장히 어떤 고점에 물려 있어서 아파트 전세 지금 한물 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 전세에 지금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월세 비중이 51% 정도 치고 나갈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수요가 뭐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지금 전세가 강남 상구를 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추세.
이거 무시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뭐 수요가 또 월세가 증가를 하니까 월세 비용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구축 매매가 저점 지점까지 이르기를 기다리는 관망세 더욱 짙어질 예정이고요. 또 동시에 공포가 존재하죠. 지금 뭐 강남 아파트가 계속 들썩 이거 다시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괜시리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지금 짙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단기적 펌프질로 인한 이 가두리 조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갇혀버리면 다시 유턴해서 빠져나올 그런 어떤 출구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 맞죠 이거? 지금 강남상가 아파트값 7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지금 아니 지금 멀쩡하게 지금 강남도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살짝 건드려 버리니까 그나마 이 예민한 시장이 그냥 화들짝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지금 아파트 값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호가불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호가불장. 그리고 기대감 확산. 근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거래가에 확실한 어떤 상승 반등, 아주 특이한 어떤 부분적인 어떤 거래가만 지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한번 실거래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강남구 아이파크 삼성 10억 떨어졌습니다. 청담자이 7억 7천 떨어졌어요. 대치 삼성 1차 6억 9천 떨어졌고요. 도곡 우성 5억 3천 떨어졌어. 그리고 구현대 2차 뭐 5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반포자이 7억 4천, 한강아파트 5억 3천, 레미안 원밸리 5억 하락했습니다. 서초 한빛 삼성 아파트 3억 4천, 송파구 역시 마찬가지. 잠실헬스가 8억 하락, 그리고 파크리오가 4억 5천 하락, 그리고 올림픽 선수기자촌이 4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급매로 내놓은 물건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세에 직면해 있다. 근데 이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호가로 딱 밀어붙이는 어떤 특정한 어떤 몇몇 거래들만 지금 뭐 반등한 어떤 반짝이는 어떤 그런 모습만 보일 뿐이지 이런 어떤 이 신기루 같은 상승 반등 현상은 잘 가려내셔야 되고요. 절대로 가두리 당하지 마시라. 이거 전체적으로 뭔가 오른다 해가지고 막 편승해서 가다 보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영끌을 비웃었다가 내가 영끌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최초 비용이 승부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래도 조금 이 손에 닿을 만한 현실적인 어떤 가격대로 접근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설거지할 일이 없고 탈출장 문 열어줄 일 없어요. 내가 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단단히 좀 기다리셔야 되고 저점의 구축 매매가 찍을 때까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서는 그런 요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회로를 찾으시되 다음 주에 힐스테이트 2편 한 세상 문정 여기 그래도 송파권에서 분양 당시에 분양가가 그래도 좀 주변 시세에 대비 저렴하다고 굉장히 어떤 호평을 받은 곳이었죠. 여기 또 무슨 이집쯤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 4구A가 7억대였습니다. 송파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5억대도 8억대야. 근데 요즘에 강남 3구에 나오는 이 5구 재고 아파트가 거의 뭐 한 15억 달하죠. 거의 절반 가격이 나왔다고 뭐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74A가 10억 정도 했었으니까 힐스테이트 2편 세상 문정 여기 분명한 송파구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뭐 7억 정도에 접근한다면 뭐 상당 부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일단 여기 이 가격이 매매가가 매물이 14억 9천 한 15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5구 제곱으로 따지자면 5구가 지금 뭐 한 8억 정도니까 거의 뭐 반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구가 뭐 7억 정도. 여기 아마 4구 제곱도 10억 가까이 10억 넘어 11억 정도의 이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구 제곱은 뭐 침실 2개 거실 하나, 그 다음에 5구A도 침실 3개,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4A 역시도 뭐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힐스테이트 2편 한 세상 문정은 뭐 일단 뭐 송파의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상당 부분 뭐 앞으로 이 송파권이라는 어떤 입지적인 어떤 이점 때문에 굉장한 어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틈새들은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때마다 시마다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앞으로 이 금리 문제가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내가 파도를 잘 타고 나가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2025년에는 그렇게 저금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장의 비용, 그러니까 초기 비용 자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구축 매매가가 좀 더 저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분양가 역시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분양가, 고점에 걸려있지 않는 분양가, 특히 뭐 무수리 집축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오는 그런 어떤 곳들 뭐 살살 노리시면서 뭐 좀 차분하게 잘 기다리신다면 좋은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올뻔불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